어, 등록면허세다 그랬으면은요, 요거는 범위가 작습니다. 따라서 이건 무조건 우리가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돼. 어려운 게 없어요. 등록면허세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교재 134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본다면 다 보실 필요가 없고 136쪽 보세요. 136쪽 1번 등록면허세 성격이 나와 있죠. 이 성격은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과세권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는 땅만 넓어 등기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도세라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가 서울특별시는 등기소가 지역마다 다 있어요. 따라서 특별시에서는 구청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세라고 얘기해. 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 도시지역이니까 구청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는 도에서 구한다 그래서 도세라 얘기하고 광역시나 특별시는 시에서 구에서 거두니까 구세라고 얘기해. 그래서 잘 보세요. 취득세는 특, 광, 도세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 군, 구세로 공부합니다. 했잖아. 경기도 남양주시. 그럼 등록면허세는 도, 구세라고 얘기합니다. 요 지방세 세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등록면허세만 신경 쓰면 돼. 등록면허세는 도세며 뭐가 된다? 구세. 합해서 뭐라고 그런다? 도구세.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개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안 맥히고 죽겠네. 도구세가 개세란 얘기죠. 뭘 아요? 어떻게 서로 우리에게 우리 막내들은 무슨 말인가 이해 갔지?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 근데 설명할 때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한 유머에 대해서 내가 보충 설명할 때. 이때 무지하게 비참해. 그래서 전 끝까지 갈 거예요. 도구세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다? 개세다. 개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등기 등록이 나오면 선불이라고 그랬죠. 항상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 되겠어요? 밑줄 치고 싶어? 미치겠지? 여기 한번 보고 알았어요. 교재 보고 할까? 이따. 그 다음에 얘는 수수료 성격이야. 우리가 수수료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수료 일해주고 대가받는 게 수수료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중개사무실 개업을 했어. 그럼 계약서 써주고 뭐 받는 거야? 복비가 아니야. 수수료라고 그래야죠. 따라서 아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깎아줄지언정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고객은 누구야? 지인들이 많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라고 안 받으면은 다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수수료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본 얼마를 받느냐? 6,000원.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받는다? 6,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나간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가 되죠. 공짜야. 근데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는다? 6,000원을 걷는다. 끝. 자, 요번 등록면허세는 교재 밑줄 치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 자, 137쪽에 6쪽에 등록면허세 성격 맨 위에 나와 있죠. 오케이? 그 중에서 뭐냐 하면은 4번 맨 끝에 물세 동그라미.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취득세도 물세, 등록면허세도 물세입니다. 지방세는. 그 다음에 6번
무슨 성격이라고 그랬죠? 수수료 성격이 된다. 거기는 안 써 있습니다.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어야 된다? 6,000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안 써도 돼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 밑에 과세권자가 나왔습니다. 과세권자다 그러면 첫째 줄, 밑줄.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동그라미 도구만 동그라미 쳐요. 도구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연히 자치시, 자치도가 걷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납세의무자. 여기는 신경 써야 돼요. 납세의무자다. 1번 등록하는 자. 요걸 밑줄 등기명의자 같은 말입니다. 밑줄 외관상의 권리자. 괄호 열고 하나 써놔요. 외관상의 권리자 옆에 괄호 열고 등기권리자, 괄호 닫고. 민법에서는 등기권리자, 등기설정자 배웠죠? 딴 과목도 못하는구나. 세법에서는 그런 거 구분이 잘 필요 없습니다. 등기권리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 밑줄 저당권. 저당권은 누가 합니까? 채권자, 은행들이 되겠죠. 2번 밑줄 전세권, 임차권 나오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하지만 알아두셔요. 우리가 전세권은 전세를 뜻하고 임차권은 뭘 뜻한다? 월세를 뜻한다. 이건 세법에서 특히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전세는 전세권, 월세는 누가 된다? 임차권인데 다 세입자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권자, 임차권은 임차권자가 된다는 것. 3번 지상권. 지상권이라고 그러면 남의 땅 위에다 내가 시설물, 건축물 설치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상권. 내 땅, 남의 땅? 남의 땅에다 건축물을 갖고 있는 것. 지상권자. 그 옆에 써놔요. 건축물 소유자 옆에다 괄호 열고 지상권자 괄호 닫고. 4번 지역권. 지역권이다 그러면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죠. 승역지는 뭐야? 요 땅이 있는데 남의 땅에 통로 쓴다 이거죠. 승낙받아 써야 되겠죠. 따라서 세법에서는 승역자는 인정을 안 합니다. 따라서 요역지만 해당이 돼요.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 괄호 열고 지역권자 괄호 닫고. 재밌는 거는 세법에서는 그 권리가 있으면 뒤에다 자자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37쪽 나왔습니다. 137쪽에 보면은 2번 중에 1번 납세지가 나와 있죠. 납세지는 옆에다 직접 써놔요. 소재지. 얘는요. 얘는 잘 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지방세야. 지방세는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소재지가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물세야. 물세는 납세지가 어디냐? 물건이 있는 곳. 물건이 있는 곳. 세련된 말로 뭐라 그래요? 소재지가 되겠죠. 소재하는 곳, 물건 있는 곳. 그래서 양괄호 1번만 밑줄 쳐요. 부동산 등기 어디가 된다? 부동산 소재지가 된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다 볼 것이 다 소재지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139쪽에 4절 비과세가 나와 있죠. 비과세다 그러면 가끔 나옵니다. 얘는 뭐만 따지면 돼? 국가 정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짠하게 됐을 때 얘는 범위가 적어. 자, 1번 보죠. 1번 네모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나와 있죠. 그거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면허는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어디서 많이 배웠죠? 취득세와 똑같아.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한다? 과세한다. 어디냐면 139쪽이에요. 139쪽에. 거기에 맨 밑에 네모 1번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 되어 있죠? 거기 있는 세 줄 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나 봐. 나머지 분들 찾았어? 일단 국가가 하면은 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국가끼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과세. 그럼 우리도 뭐래? 이 1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또 하나 있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재산세도 또 나와. 이해가셔? 에이? 종부세 때 또 나와. 양도에선 지교사 안 나와. 그 다음에 140쪽에 2번 그 밖에 비과세다 그러면은, 자 먼저 1번 밑줄 회사 정리. 회사 망했다 이거야. 특별 청산 완전히 망했다 이거야.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비과세야. 간단히. 2번 밑줄 행정구역이 변경.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두 번째 줄 담당 공무원 착오.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건 뭐야? 원래는 서울에 해당했었는데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다든가, 그러면 주소도 바뀌어야 되겠죠. 또 이런 게 있죠. 예전에는 뭐예요? 집원 위주인데 이제는 도로명으로 바뀌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정부 정책이면 주소가 바뀌어. 이거에 대한 등기 등록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착오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별 표시 안 해도 돼요. 담당 공무원 착오는 뭐냐? 내 이름이 전훈인데 공무원이 출생신고할 때 저놈 이렇게 해놨어. 담당 공무원 착오로 다시 변경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담당 공무원이 실수했으니까 나는 등록면허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짠한 거 묘지인 토지의 등록. 묘지 누워 계신 분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비과세입니다. 묘지는 다음 시간에 재산세도 비과세예요. 누워 계신 분은 재산세 못 걷어. 등록면허세도 못 걷어. 다만 묘지라고 하는 것은 무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무덤 인근에 묘지로 사용하는 땅이 있죠. 뭐 여기에 나무를 심었거나 여기에 뭐라고 그러지 그걸? 제사 지내는 상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네. 그 음식 올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장님 기억나시? 상석. 그래 미안해요. 됐어. 저 사장님 얘기하는 거 그 나한테 얘기하는 건 뭐야? 이쪽에서 상석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나 저기 들고 있어. 저분이 한 분이 나 그 말이 더 웃어. 그냥 넘어갈 건데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묘지. 그 다음에 거기 나왔죠. 그 밖에 3번에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 경우 묘지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 다음에 4번 나왔습니다. 4번은 쓸데없는 거예요.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및 등록면허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 뭐 쓸데없는 말입니다.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139쪽 139쪽에 맨 밑에 참고학습 나와 있죠. 거기에 1번 보세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밑줄 압류 해제 등기 등록은 비과세다. 짠하니까 압류 해제된 등기에 대해서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기까지만 알아두면 돼. 그럼 여기 보세요. 국가가 하는 거 비과세.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짠한 거 회사 정리.
특별 청산, 묘지, 압류해제, 요거는 비과세. 그 다음 정부 정책한 거, 담당 공무원 차고, 이런 거 비과세. 끝. 이게 비과세 전부야. 나오면 이하세는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과세표준 나왔는데, 과세표준은 뭐 항상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등록면허세가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야. 첫째, 특징도 나오지만 과세표준, 그 다음에 세율, 그 다음에 뭐냐, 비과세,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이 안에서 매년 나옵니다. 이 중에 뭐냐, 비과세 금방 했죠. 짠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뭐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나오죠. 취득세와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밑줄 치면서 직접 할게요. 자, 141쪽에 보면은 과세표준에 1번 나와 있죠. 오케이? 자, 1번은 두 번 첫째 줄 맨 끝에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야. 그 다음에 원칙 밑줄 신고가액. 2번 예외 시가 표준액. 신고가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기억나셔? 취득세 똑같아. 3번 특례 밑줄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취득세에 나와가지고 여기는 안 쓴 거예요. 그 옆에 써놓을까요? 6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쓰죠. 뭐라고? 국, 수, 공, 판, 장, 법률. 취득세랑 똑같다는 것만 하시면 돼. 거기까지는 끝. 그러니까 빨리 간단히 정리하면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미달하면은 시가 표준액이다. 금액이 2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그 다음 국수 공판장 법률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6개 국, 수, 공, 판, 장, 법률.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수국판장이 없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양괄호 2번 하나 보세요. 우리가 자산 재평가가 나옵니다. 요건 뜻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산 재평가라고 하면은 재평가야. 그럼 단어를 보면 재평가다 그러면 금액이 변경이 되는 거죠. 금액이 커져 적어져. 그렇죠. 재평가는 커진다는 거야. 옛날에는 낮게 봤는데 지금은 크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뭐냐? 감가상각은 가치가 감소돼서 없어지는 거야. 얘는 가격이 금액이 커져 적어져. 그렇지, 얘는 적어지는 거예요. 이 칠판이 작년에 새로 살 때 1,000만 원이었어. 그 정도는 돼야 칠판이죠. 근데 1년 사용해서 900만 원으로 가치가 줄어들었어. 그럼 예의 과세표준은 앞으로 1,000만 원 적용해, 900만 원 적용해? 900만 원. 다시 말해서 금액이 바뀌면은 달라진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 세법은요, 개정이 되면은 과거 건 적용이 안 돼. 개정된 다음부터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상식인데 시험에 몇 번 나오는 게 뭐냐? 변경이 됐대. 금액이 변경됐대. 그리고 뒤에다 변경된 금액이야, 변경 전의 금액이냐? 이게 시험 문제야. 변경된 걸 적용해, 변경 전의 걸 적용해? 변경된 거 적용하는 거야. 과거 필요 없어. 세법은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이걸 어려운 말로 전진법, 전진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개사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세법 배우면 무조건 직진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금액이 답이 돼. 변경 전 노.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 자산 재평가를 했으면 재평가 전이야, 재평가 후를 적용해. 후. 바로 이게 시험 문제야. 뭐 어떠한 것이 적용이 됐으면 적용된 금액을 적용해. 적용 전의 금액을 적용해. 적용된 거. 세법은 항상 전진주의란 말이야. 우리가 세법을 배우면 과거 돌아보지 마. 과거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이 제2의 사업자가 되는 거죠. 제2의 인생.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해도 좋잖아. 제2의 인생. 노노. 합격이 되면은 아픈 말이 들어가죠. 그럼 나와 있는 거 볼게요. 141쪽에 3번 특례에서 양과로 2번 보세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밑줄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변경전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항상 변경이 됐으면 앞으로는 변경된 가액으로 적용한다는 것. 끝. 그럼 이놈은 취득세랑 똑같으니까 얘는 어디로 양보했어? 취득세에 양보했어요. 취득세에서 비중이 커. 그럼 등록면허세는 얘도 해당이 되지만 얘 말고 등록면허세에 사용되는 과세표준이 많아. 그러니까 요건 취득세에서 많이 출제되고 등록면허세는 나만의 과세표준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141종 맨 밑에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밑줄 쳐볼게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이 되는 거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은 밑줄 목적이 된 금액이 채권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그럼 채권 금액.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목적 금액.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10억. 돈이 필요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얼마를 빌렸어? 7억. 그럼 등록면허세는 남의 재산은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내 돈만 신경 쓰면 돼. 그러면 은행은 7억에 저당권 설정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할 때는 10억 가지고 해요? 7억 가지고 해요? 왜? 내 돈 7억이니까 등록면허세는 이거야. 남의 재산은 필요 없어. 내 돈. 그러면 여기 대입해. 7억. 과세표준이 채권 금액이 된다 이거야. 받을 돈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 미리 공부할게요.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야. 하나 1000분의 2. 그러면 140만 원이 산출세액이 돼. 은행이 7억 빌려줬구나.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세금이 얼마냐? 140만 원이야. 이거는 실무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옆에 짝꿍들한테 1억씩 빌려줘. 그리고 한번 설정하는 거야. 그럼 1억에 1000분의 2니까 얼마가 돼? 20만 원이야. 1억에 1000분의 2니까 20만 원. 20만 원 내봐. 그럼 그 다음날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돈이 들어가야 좋은 거야. 자, 그럼 이거야.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왜 할까? 그렇지. 내 돈 떼어먹힐까 봐. 이게 저당권 설정이야. 그럴 때는 내가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될 때는 저당권 설정, 얘는 힌트가 나와. 여러분은 이것만 찾으면 돼. 저당권 설정 왜 할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몇 페이지나 찾다가 기절해. 저당권 설정 왜?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감류에 돈 받을 게 있으니까.
4번만 돈 받을 게 있습니까? 이것만 대답하면 돼. NG 다시. 저당권 설정 왜? 가압류 왜? 잘한다. 그 다음에 가처분 왜? 요즘 가처분 신청하는 게 굉장히 지금 뉴스에서 많습니다만 우리는 세법상으로 경매 신청 왜? 돈 빌려줬는데 제가 안 갖고 뺀질거리니까 경매 신청하는 거야. 그럼 4가지 단어의 공통사항이 뭐야? 돈 받을 게 있어서 하는 절차란 얘기지. 얘를 갖다가 4가지를 외워야 된다? 필요 없어. 시험에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여러분은 뭐야? 가압류? 이거 내가 돈 빌려준 건데? 그럼 빌려준 돈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지. 가압류 가처분 왜?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 왜? 돈 받을 게 있어서. 그러니까 4가지는 단어의 뜻이 뭐야?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받을 돈이 과세 표준이야. 받을 돈. 근데 받을 돈 하면 싼 티가 나니까 채권 금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셔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9억, 7억이 있다. 그럼 7억이야. 그럼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는 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사채를 쓰면은 내가 1억을 빌렸다. 그럼 1억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안 합니다. 1억에다가 내가 빌린 기간이 3개월이다. 3개월 동안에 고금리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저당권 설정을 하죠. 이런 걸 이해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애매하다. 그러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 내가 저 사람한테 뺏을 돈,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끝. 그 다음에 요거 건수. 얘가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 난 얘가 나와야 되는데. 건수가 아니라 건수는 초등학교 남자친구고 건수인데. 교재 보면서 하라고 그랬죠? 미안해요. 밑줄 치는 거 좋아하는데. 141쪽에 다시 한번 할게요. 밑에 2번째 줄.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목적이 된 금액이라는 말뜻 이해 가시나?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번의 밑줄 건당이라는 거 옆에다 괄호 열고 써놔요. 건수. 요건 뭐냐? 건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당, 추가 등기. 요거는 금액이 아니라 1건, 2건, 3건, 4건 건수란 얘기야. 수량이란 얘기야. 그럼 건수다 그랬으면은 추가 등기인데 얘는 건당 6,000원이란 얘기예요. 세율까지 외워버리는 거야. 추가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그러면 답이 나왔어. 얘도 외울 거 없어. 추가 등기라는 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2번째 하는 게 추가 등기야. 그러니까 2번째 하면 무조건 건당 6,000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은행한테서 얼마 빌렸다고 그랬어? 7억 빌렸어요. 7억. 그 140만 원 냈어. 3년 뒤에 갑이 무사히 변제 갚았어. 갚으면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걸 어떻게 할까? 지워야 되겠죠. 그럼 말소 등기다 그랬으면 한 건물에 대해서 2번 하는 등기지. 처음엔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 말소 등기죠. 그럼 처음에 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140만 원 냈어. 말소 등기할 때도 140만 원 또 내면 세금 이중과세 불만 있겠죠. 그래서 2번째 등기할 때는 건수로 건당 한 건이다 6,000원 세율이 되는 거야. 얘는 금액이 정해져서 세율이. 그래서 건당 6,000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부대찌개를 드신다. 부대찌개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찌개집에 가봐요. 오늘 당장 찌개집에 가면 찌개를 많이 줄까 적게 줄까? 많이 줘요.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적게 주면 어떻게 돼? 맛있어. 적게 주면은 다 먹었어. 배고파서 공깃밥 추가하고 싶어도 찌개가 없어서 공깃밥 안 팔려.
매출이 적지. 그래서 찌개를 많이 줘. 그럼 공깃밥 먹어도 찌개가 남게끔. 그럼 맛있으면 찌개는 안 시켜도 공깃밥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법 배워서 하는 거야. 부대찌개가 10,000원이다. 그럼 공깃밥 하나 나오잖아. 찌개가 남았어. 그럼 공깃밥 추가하죠. 그래 안 그래? 그때도 10,000원 내면 공깃밥 하나 추가했는데 10,000원 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공깃밥 추가는 얼마야? 1,000원이야. 이거에 대입한 거야. 처음에 할 때는 다 내. 10,000원. 두 번째 할 때는 건당 얼마 내라? 6,000원 내라. 그럼 이걸 갖다가 외워야 되냐? No. 단어가 나와.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 자, 건당 밑에 밑줄.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경우에는 건당으로 한다. 그리고 건당 옆에다 6,000원 쓰라고 그랬죠? 건당 6,000원. 그럼 이게 뭐냐? 답이 나왔어.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변경이 나와. 변경이 나와. 그럼 변경이라는 뜻은 뭐예요? 변경. 바꾼다. 바꾼다는 건 옛날에 했던 걸 바꾸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이것도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말소의 뜻이 뭐야? 지우는 거. 지운다는 건 옛날에 했던 걸 지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경하고 말소만 알면 되는 거야. 변경, 바꿨다. 옛날 걸 바꾸니까 건당 6,000원. 말소, 옛날에 했던 걸 지우니까 두 번째 건당 6,000원.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문에 힌트가 다 나오니까. 이해 가시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것들이 없습니다만은 143쪽에 나와 있어요. 143쪽에 1번 밑줄 표준 세율. 그럼 여기 보세요. 표준 세율이라는 것은 탄력 세율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취득세와 똑같아. 표준 세율은 무조건 탄력 세율이 따라다니는데 여긴 없지만은 그냥 말로만 해볼게요.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세율이 너무 쉬워요. 여기 보세요. 세율은 두 가지만 공부해. 권리는 1000분의 2야. 전세권 1000분의 2, 가등기 1000분의 2, 다 1000분의 2야. 그 다음에 뭐냐? 건수는 건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0원. 오늘은 요게 다야. 그럼 박스에서 첫째, 보존 등기 밑줄,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요 두 가지는 3월 달에 설명합니다. 요거 쉬워요. 그럼 오늘은 뭐냐? 자, 밑줄 칠게요. 여기서는 세율은 쉬워. 1000분의 2. 나머지 과세 표준이 여기 나온 거야.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왔어요. 밑줄 쳐볼게요. 지상권 찾았나요? 지상권은 밑줄 부동산가액.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다. 시험엔 채권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똑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지역권은 승역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요역지 가해. 그럼 재밌어요. 여기 봐요. 그럼 지역권에 시험에는 과세 표준 세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역권은 뭐가 나올까? 요역지 가액으로 나오면 옳은 답. 다음에 틀리게 뭐로 나올까?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알면서 나중에 틀리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금액, 전세보증금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별표시, 임차권, 등록면허세, 심장이 임차권이야. 시험에 나올 때. 그건 요거 설명해 드릴게. 잘 봐요. 갑이라는 사람 건물에 뭐 주택에 아파트 똑같죠.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1억에 세입자가 됐어. 그럼 여기에서 전세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야?
의리하는 거지. 세입자니까. 이거 잘 들어. 이게 시험에 나왔어 몇 번. 이건 상식이야. 다음 중 전세권자는 의리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세법 안 배워도 알아. 전세권 설정은 왜? 내 보증금 떼어먹히지 않으려고. 그럼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이게 최근까지도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는 의리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 전세 산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니까 과세 표준은 1억이 되는 거야. 내 돈 1억이니까. 이걸 전세 금액이라고 그래.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월세 들어갔어. 월세라는 게 뭐야? 보증금 거는데 월세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래. 1억. 그리고 월세를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그래. 월세 하면 싼티 나니까. 월 임대차 금액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 전세면 금액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다 알아. 월세는 금액이 두 개니까 시험에 많이 나와. 얘냐 나오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전세다 그러면 1억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전세보증금 1억 낸 거 보호받아 못 받아? 그럼 이사 갈 때 찾아가 못 찾아가? 그러니까 1억이 되는 거야. 근데 월세 보증금 1억은 보증금이야. 이사 갈 때 찾아가 못 찾아가? 에? 이거 봐. 여러 자신감 부족. 맞아도 그럼 갑자기 소리가 반으로 줄어들어. 그랬다가 또 그러면 눈을 깔어.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 이게 자신감이 없어 그래. 이래서 내가 훈련시키잖아. 일부러 되게 재밌어요. 지역과 관계없어. 그럼 소리가 반으로 줄어들어. 또 하면 내 눈 피해. 그럴 필요 없어. NG. 임차보증금 1억은 이사 갈 때 찾아가 못 찾아가? NO. 그때 달라요. 왜?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 밀리면 이사 갈 때 어떡한다? 그냥 가 이사 갈 때? 보증금 냈어요 그만. 왜 이렇게 유치한지 모르겠어. 이거는 세법이 아니야. 실무지. 사회생활. 자, 월세가 밀리면 이사 갈 때 어떡한다? 보증금에서 제외해요? 누가 그런 고상한 말 쓰라고 그랬어? 부동산 하는 사람은 까고 준다니까. 까고 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민법에서도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은 바로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기에 일정 개월수를 곱한다. 필요 없어.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그럼 시험에 두 갈래길이니까 이게 이렇게뿐이 안 나와.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옳은 지문이야. 다음에 나올 때는 임차 보증금이다. 틀린 지문 나와요. 두 개가 돌아가면서 예쁘냐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때 뭐라고 그랬어? 임차권이라는 건 월세다.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을 깔 수도 있으니까 보증금은 인정이 안 되고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됐다. 끝. 전세와 월세 이해 가나요? 우리 막내들은 전세 뭔지 몰라. 월세 뭔지 몰라. 오늘 과제에 엄마한테 설날 떡국 먹으면서 전세가 뭐고 월세가 뭐냐를 물어봐요. 그럼 아주 쉬워 얘는. 아니면 독립한다고 전세보증금 대달라고 그래. 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 스터디 카페처럼. 그죠? 큰일 났다. 집에 가서 내기 또 하면 안 돼. 바로 이거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임차권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맞게 나온다. 월 임대차 금액. 틀리게 나온다.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지역권, 요역지 가액. 요것들이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에 4개는요. 저당권 왜 한다고 그랬어요? 돈 받을 게 있어서. 경매 신청 왜요? 돈 받을 게 있어서. 가압류 가처분 왜요?
돈 받을 게 있어서 과세 표준이 제일 중요해요. 세율은 쉬워. 다 똑같아.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세율은 잘 봐요. 얘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같이 나와.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세율은 틀리게 안 나와. 1000분의 1뿐이 없으니까. 과세 표준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 등록면허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세 표준이.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하느냐. 끝. 그 다음에 그 밖에 등기. 그 밖에 등기는 시험에 그 밖에로 안 나와. 괄호역으로 써. 변경 등기. 맞춤법 검사할 수도 있어.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거 조사하고 싶은데 말소 등기. 말소 등기 하니까 소 등기. 누구야 지우는 사람이? 말소 등기. 또 말소 등기. 이런 경우 예전에 몇 번 있었거든요. 내가 다 나쁜 놈이지 뭐. 그죠? 이런 걸 왜 검사해? 기분 나쁘게. 그래서 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자,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건 과세 표준과 세율 같은 거다. 그 다음 144쪽에 2번의 밑줄 탄력세율. 탄력세율이 여기 나왔죠? 지문이 그대로입니다.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 다음에 2번 중과세율은 체크. 그 다음 147쪽에 7절 부가징수 체크. 그것들은 취득세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하도록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과세표준, 세율, 그 다음에 비과세, 납세 절차도 지문이 항상 나옵니다. 3월 달에 해드릴게. 다 알면 터지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만 검사할까요? 뭐가 검사할까? 세율. 권리의 세율은 1000분의 얼마? 두 번째 추가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이것만 하면 성공이에요. 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니까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과세표준.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세죠. 월세는 보증금이냐 월세냐 이거죠. 뭘 적용한다고 그랬어? 월세.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만 된다? 요역지 가해. 그 다음에 세율은 이게 다니까. 그 다음에 지나간 취득세 세율 물어봐서 저 입구에서 한 사람씩 검사하고 퇴근시킬까요? 하나 해볼게요. 짠하면 23, 짠하지 않으면 28이죠. 재산분할, 공유물 분할, 짠해 안 짠해? 왜? 헤어지니까 알겠네. 그렇다고 나중에 종강에서 저랑 헤어질 때도 세법 분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짠하니까 1000분의 원시 취득. 내가 최초의 소유자죠. 상속 짠하지 않죠? 1000분의 얼마? 28. 그거 알면 돼. 그 다음에 상속 농지면 얼마? 23. 농지가 아니면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짠한 거고 상가를 받으면 짠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짠하면 23. 상가 건물 받으면 28. 그 다음에 매매. 농지면 얼마? 30. 농지가 아니면 40.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1, 2, 3%가 되지만 중간의 것은 가액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그건 뭐 취득가격에다 얼마 곱해줘? 2 나누기 얼마? 3억 나온 거에서 빼기 얼마? 3. 그 다음에 백분율 하면 되겠죠. 요거야. 봐. 취득세 세율 여러 개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납세 절차 안에 뭐가 숨어 있느냐? 취득세에서 배웠던 내용이 똑같은 게 많아.
하나일까?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와?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와? 가산세 나왔네. 과소신고, 무신고, 부당한 방법,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비과세 받았다가 과세 대상이 되면 추가 신고해야죠. 며칠 이내 해야 돼? 60일. 가산세 포함 제외. 그러면 신고 납부 끝. 이게 취득세랑 겹치는 거야.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부가세가 하나 따라다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0%가 쫓아다녀. 앞에 배웠던 내용. 그래서 조금 남은 건 남겨둔 거예요. 3월에 하려고. 그것 뺀 나머지는 다 배운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재작년에 2.5 문제가 나왔어. 이 범위에서. 땡큐지. 여기서 많이 나오면 좋잖아. 그 전까지는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한두 문제 나와도 땡큐. 두 문제 넘게 나와도 땡큐죠. 범위가 적으니까. 이거는 과제를 안 내줄 거예요. 해봤자 안 해올 거고. 할 수 있어요? 응, 됐어. 알았어. 안 할게. 159쪽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이제 다음 주가 설날인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아마 4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될 거예요. 재산세. 아니면 여러분이 좀 호응을 잘한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하고 몇 개는 남겨놓기로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목표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로 한번 정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속도 맞춰서 해나가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뒤에 양도소득세를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갖고 거기서 비중이 크니까 몇 페이지까지인가 찾는 사람은 뭘 찾아 그거. 집에 가서 잠 안 올 때 보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연세가 하나 더 늘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들은 좋겠다? 한 살 더 먹어서? 저럴 때는 나이 빨리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일부러 떡국도 2그릇 먹고 3그릇 이상 먹으면 안 돼. 나랑 친구가 돼야 돼. 죄송합니다. 뭔 말을 못하겠어.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세법이 쉽니다. 그죠? 그래서